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일호 기자고요. 올해 초 하고 많은 경영권 분쟁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그룹 경영권 다툼이었죠. 정말 드라마 같았습니다. 당시에 엄마와 딸 그리고 두 아들이 서로 편을 먹고 주주총회에서 어느 쪽 이사가 선임되느냐를 놓고 굉장히 지분 싸움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당시 극적으로 두 아들 쪽이 승기를 잡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상황이 최근 급변하고 있습니다. 형제 측을 지지했던 인사가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경영권 판도가 또 한 번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엄마인 송영숙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놔서 주목을 받았죠. 경영권 구도에서 유리해지는 마당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라는 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메시지를 포함해 최근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참고로 이번 이야기에서 자주 나올 송영숙 회장 그리고 임주연 부회장은 모녀 측 그리고 형 임종윤 이사와 동생 임종훈 대표는 형제 측으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칭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한미그룹의 핵심은 이 한미약품입니다. 그리고 지배 구조를 보면은 이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을 지배를 하고 있죠. 약 41.4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는 이들입니다. 송영숙, 임주연, 임종윤, 임종훈 그리고 특수관계인들 엄마 송영숙 그리고 장녀 임주연 그리고 장남 임종윤과 차남 임종훈이 각각 지분 10%씩을 들고 있죠. 근데 특이한 거는 이들 가운데 일대 주주가 없습니다. 이 한미사이언스의 일대 주주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한미사이언스의 일대 주주는 이들과 별개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라는 분이 이 지분 12%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동국은 2020년 별세한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유명하죠. 한미약품 오너 일가는 이 임성기 창업주가 돌아가신 2020년께부터 사이가 꽤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수면 아래 그 갈등이 잠자고 있던 것이었는데 그 갈등이 드러난 게 바로 지난 1월입니다. 이 모녀 측이 느닷없이 OCI 홀딩스하고 지분 거래를 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지분 거래 내용을 보면요, 일단 이 송영숙 회장이 주식을 OCI 홀딩스가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송영숙 회장 주식이 OCI 홀딩스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모녀 측하고 OCI 홀딩스가 주식 맞교환을 합니다. 그럼 모녀 측은 OCI 홀딩스 주식을 갖게 되고 OCI 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의 주식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이 한미사이언스가 OCI 홀딩스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지분 거래를 통해서 OCI 홀딩스는 이 한미사이언스를 지배하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미사이언스가 OCI 홀딩스의 계열 회사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 지분 거래에서 쏙 빠진 주체가 있죠. 바로 이 형제 측입니다. 이 형제 측은 모녀 측이 자신들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OCI하고 통합을 선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이 주주총회에서 표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총 표싸움을 통해서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이사진 과반을 장악을 하면은 그러면 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표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이 오너 일가의 친척들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총에서 형제 측이 이깁니다. 보시다시피 48대 52, 그러니까 약 4%포인트 차에 불과한 박빙이었고요. 이 주총에서 이 형제가 이긴 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앞서 말씀드린 신동국 이 12%의 지지가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 주총에서 이 신동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라는 게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형제 측은 본인들을 포함해서 이사 5명이 한미사이언스에 들어가게 되고요. 송영숙은 같은 해 5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하고요. 그 자리는 동생 임종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형제는 지난 6월 한미약품의 주주총회도 열어서 한미약품 이사회에도 진입을 하게 됩니다. 동생인 임종윤이 한미사이언스의 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한미약품그룹의 실질적인 회사인 한미약품 이곳에 임종윤이 대표가 되기만 하면은 사실상 한미그룹은 형제 측이 모두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계획은 지난 7월 3일 갑자기 틀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신동국이 느닷없이 송영숙 측으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신동국이 송영숙과 임주연의 지분, 송영숙의 지분은 약 400만 주, 임주연 지분은 50만 주, 다 합쳐서 약 450만 주를 매수를 하기로 합니다. 지분율을 6.5% 정도 되고요. 이 지분을 1644억 원에 들여서 매수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들끼리 이제 주주간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사회 구성하고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약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법무법인 세종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요,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미그룹을 해외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면서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30% 이상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기존 오너 중심의 경영 체제를 쇄신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해서 경영을 시급히 안정화시킬 방침이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죠. 또 신동국은 한 매체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형제가 창업주의 연구개발 정신을 이어 한미약품을 정상화하기 기대를 했지만 불투명한 경영계획 등으로 기업 가치가 오히려 훼손됐다. 특히 장남 임종인 이사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커지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서두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동국이 모녀 측으로 돌아선 단초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관점에서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이 터질 당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볼게요. 보시면 이 지점이 경영권 분쟁이 바로 시작된 지점입니다. 이때 주가가 56,200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내려가긴 했지만 꾸준히 주가는 4만원대로 이 경영권 분쟁 시점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총이 끝난 이후에는 주가가 극적으로 떨어지면서 이후에 주가는 3만원 선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는 신동국인데 이 신동국은 이런 주가 하락에 분명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또 일설에 따르면 형제 측은 신동국에게 지난 6월 말까지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 유치도 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자 이 신동국이 이들 형제에게 상당히 실망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동국의 변심에 따라서 한미사이언스 지분율 상황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같이 내용을 보시면요. 모녀 측과 형제 측의 특수관계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신동국이 변심을 하기 전의 상황이고요. 이때 지분율을 보면은 지분율이 형제 측이 45% 그리고 모녀 측이 33% 그러니까 지분율 비율로 보면은 약 3대4 정도로 모녀가 형제한테 밀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신동국이 이동을 하면서 지분율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모녀 측 지분율이 45.91% 거의 46%에 육박하죠. 그리고 형제 측 지분율은 32.45% 그러니까 비율이 기존 3대4에서 4대3으로 역전이 된 겁니다. 모녀 측은 한미사이언스 총 주식 가운데 과반에 이르기까지 약 4%포인트 차로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반면 형제 측은 과반을 얻으려면 무려 18%포인트나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지분율이 바뀌면서 모녀 측은 형제 측의 경영권 장악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을 각각 따져볼게요.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구도를 간단히 그린 건데요. 보시다시피 모녀 측이 4명 그리고 형제 측이 5명 그러니까 형제 측이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사이언스 정관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그리고 10명 이내로 한다 라고 써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현재 9명의 이사가 있지만 여기서 한 자리를 더 더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녀 측으로서는 이 이사 한 자리를 추가로 더 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원래 형제 측은 이사 6명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이 6명이 다 들어갔다면 아마 10석이 꽉 찼을 텐데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일신상 사유로 사임을 했습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형제가 이겼음에도 이사진 10석 가운데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된 것이죠. 아무래도 형제 측으로서는 추후 상황이 지금처럼 벌어질지는 몰랐겠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고 결국 과거에 이 6명 중에 한 명이 사임한 그 나비 효과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 절차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이사를 뽑으려면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임시주총을 열려면 이사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은 형제 측이 한 명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사진 결의를 통해서 임시주총을 열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녀 측 인사는 기존 이사들을 잘 설득해서 임시주총을 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형제하고 모녀 간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진 만큼 이런 식으로 임시주총을 여는 건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약 현재 이사진들이 임시주총을 여는 걸 반대하더라도 주총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법제 366조에 따르면은 발행 주식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주가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임시주총을 청구했는데 이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여기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주주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이사회가 임시주총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모녀 측은 지분 3%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임시주총을 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모녀 측의 표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형제 측보다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 이사 선임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은 향후에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한미사이언스를 봤으니까 한미약품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종윤은 지난 6월에 한미약품 이사회에 들어간 뒤에
본인이 대표이사직에 오르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 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면은 원래 한미약품 이사진 구성은 6대4로 원래 모녀 측이 앞서 있었고요. 그리고 임종윤은 이사회를 통해서 한미약품 대표로 등극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였는데, 근데 사실상 그 시나리오가 더 어려워진 거는 신동국이 지난 6월에 같이 형제들과 같이 이제 이사로 들어왔는데 이 신동국이 모녀 측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도가 지금 현재 7대3으로 모녀 측이 완전히 앞서게 된 것이죠. 실제로 지난 6월에 이 한미약품이 이사회를 열어서 임종윤 이사를 한미약품 대표로 선임하려다가 이사회를 연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지금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한미약품은 최근에 이제 중국 북경에 있는 북경 법인이죠. 북경 한미약품이 코리그룹, 그러니까 임종윤의 개인 회사라고 불리는 코리그룹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내부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그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임종윤에게 타격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으로는 임종윤이 경영하는 이 코리그룹 홍콩 계열 회사 룬메이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룬메이캉이라는 곳은 이 코리그룹의 계열이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까지 북경 한미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이 지금 감사를 한다는 게 뭐냐라면은 이 룬메이캉이라는 곳이 이 한미약품으로부터 북경 한미약품으로부터 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취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확인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임종윤이 지분을 가진 국내 상장사가 있습니다. 이 DXVX라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이 DXVX에 대해서 코리그룹이 약 250여억 원 규모의 자금을 무담보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룬메이캉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를 나선다고 하죠. 임종윤 측은 이에 대해서 흠집내기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노릇이죠. 현재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 신동국과 송영숙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맞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 송영숙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일부 내용을 인용해서 같이 보면요. 이번 일은 임성기 선대 회장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두 대주주, 그러니까는 송영숙하고 신동국이죠. 이 둘이 힘을 합치겠다는 결정이다 라면서 이런 메시지 남깁니다. 한미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해서 한미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죠. 이 한미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한다라는 건 형제 측을 저격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들이 경영권을 KKR이나 베인캐피탈 같은 그런 해외 펀드에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꽤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해외 사모펀드가 한미의 지분을 인수를 한다면 그건 경영권 매각이 수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상 펀드 운용사들로서는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2대 주주가 되는 것보다는 대주주,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한미사이언스는 상장사입니다. 비상장사라면 당연히 향후에 상장할 것을 생각하고 2대 주주나 3대 주주 혹은 그 밑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상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들로서는 경영권 인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영숙과 신동국은 이런 식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한미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이다 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죠. 송영숙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거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회장직에서 명예회장직으로 한 발 물러나는 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듯 하고요. 다만 이사직은 유지를 하면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는 신 회장을 중심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죠. 일단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은 4대5죠. 여기에 한 명이 이제 송영숙 신동국 회장 측이 한 명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사회 구성은 5대5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대표이사인 동생 임종훈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사회가 동수가 될 수가 있는 만큼 향후 대표가 이사회를 마음대로 이끌지 못하도록 최소한 견제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은 갖춰지게 됐죠. 또 한미약품은 현재 임종윤이 대표이사를 맡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상태인데, 여기엔 또 최근 모녀 측으로 돌아선 신동국이 이사로 들어선 상태니까 여기에서 또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송영숙의 입장문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 임종윤에게는 한미약품 대표직을 포기해라, 너가 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동생 임종훈에게는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네가 대표이사더라도 경영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동시에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명예회장으로 경영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됐으니까 이들 형제들 또한 너희들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함의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형 임종윤 측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임종윤 측 입장을 들어보면은 현재 상황이
경영권 분쟁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녀 측하고 이 신동국하고 주식 거래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의결권 공동회사의 약정도 맺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이 모녀 측하고 신동국 간의 사인 간의 약정일 뿐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영권 분쟁으로 볼 만한 어떤 약정도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자주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녀 측이 이사로 이제 들어가면은 형제 측이 거기에 반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종윤 측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다라고 일단 불식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터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임종윤하고 신동국 측은 아직 만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종윤 측은 일단 양측이 만난 다음에 공식 입장을 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북경 한미 감사, 앞서 말씀드렸던 그 룸메이캉이라는 곳에 대한 감사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20년간 한미약품이 상장사로서 회계감사를 받아왔는데, 지금 이 건은 문제 삼는 거는 과거 회계감사가 미숙했다는 의미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경 한미 감사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된 만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한미약품그룹에 현재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는 결국에는 주가와 상속세 문제 때문으로 봐야 될 듯합니다. 이 신동국이라는 분은 원래 한미사이언스에 단순 투자를 하는 분이었죠. 근데 최근 경영권 분쟁 상황에 따라서 이분 또한 경영에 참여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한미약품 경영권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면 이 신동국으로서는 주가를 올리고 엑시트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시나리오로 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한미약품 오너 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또한 주가가 올라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들은 상속세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을 상당한 규모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로서는 주가가 올라야만은 그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이처럼 송영숙하고 신동국의 동맹은 이 회사의 주가가 더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 상황은 막아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맞춰진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함께 일치한 듯 보입니다. 향후 한미그룹의 전문 경영인 체제가 이 회사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형제 측은 실제로 어떤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